자, 연습 문제 43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풀이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 보고 어떤 테마의 문제인지 파악한 다음에 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일련의 요소를 확인한 다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요 생각을 빨리 하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하는 것들은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건 문제 유형을 구분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어떻게 풀겠다라고 생각하는 요거를 빠르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 방정식을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고 연습 문제 이것도 같이 한번 그런 맥락에서 풀이를 해봅시다. 자, 이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일과 일률 관련된 테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일을 뭐 혼자서 하든 뭐 둘이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진행하는데 얼마가 걸린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요 두 시간에 적당한 공배수로 전체 일을 설정하자고 했어요. 이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8 곱하기 12 하면 96이죠? 그냥 96을 전체 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일률은 자 12가 되고 아들의 일률은 8이 되는 거죠. 애초에 둘을 곱해서 96이 되었고 아버지가 8에 걸린다고 했으니까 8에다가 뭘 곱해야 96이 될까 생각하면 당연히 여기 나와 있던 요 일자 거꾸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류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연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일을 아버지가 하다가 도중에 아들이 교대에서 자, 총 10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각각 이제 나누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96만큼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한 일 더하기 아들이 한 일이 96이 되면 되겠죠. 자, 아들이 일한 날을 물어보니까 그거를 미지수 t라고 놓으면 아들이 일한 양은 8t가 될 거고요. 아버지가 일한 일의 양은 일률 12 곱하기 시간. 자, 둘이 합쳐서 10일 만에 끝냈다고 했으니까 10-t로 이렇게 놓으면 문제풀이는 끝났습니다. 자, 수식을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빼주면 24죠? t는 6. 자,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과정을 잘 따라가 보시고 전체 일을 꼭 96으로 안 놔도 좋고 최소 공배수인 뭐 24로 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냥 1로 놓고 풀이하는 게 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넘어갈게요. 44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같은 유형이죠. 근데 이번에는 3명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네들 곱해서 전체 일을 설정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최소 공배수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침 최소 공배수를 저희가 구해서 풀어야 할 그런 문제가 뭐 나왔으니까 뭐 어렵지 않아도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구할 숫자들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요. 이 셋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생각하면 돼요. 너무 큰 거를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셋 다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셋을 다 나눌 수 있는 숫자가 5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얘네 셋을 다 나눌 수 있는 숫자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두 개라도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9랑 6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눌 수 있고 6이랑 4 같은 경우는 2로 나눌 수 있죠. 아무거나 해도 괜찮습니다. 나눌 수 있는 애들만 나눠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4는 나눌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얘네들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적당한 소인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이렇게 바깥쪽에 나열되는 숫자들 다 곱해주면 되는데요. 6 곱하기 10 30이니까 다 곱하면 18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고 좀 다른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하면 뭐 실전에서 그냥 제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항상 좀 제일 애매한 숫자를 찾아보세요. 30이나 20은 이거의 배수는
깔끔하게 이제 0으로 끝나는 몇십 뭐 몇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45시간이니까 이거의 배수는 뭐 0으로 끝나는 애도 있고 5로 끝나는 애도 있겠죠. 당연히 이제 다른 애들이랑 공배수를 생각해야 되니까 A에다가도 뭐 짝수를 곱해서 1위 자리 숫자가 0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45에다가 2 곱하면 90이고 일단 이 90이 30의 배수이긴 하지만 20의 배수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이제 2를 곱하는 거죠. 90에다가 뭘 곱해야 20의 배수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90에다가 2 곱하면 뭐 180. 그러면 다 180의 약수가 되니까 그냥 요 숫자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뭐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적당한 공배수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률 문제를 풀 때는 전체 일을 설정할 때 이런 방향으로 풀이를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일을 180이다, 180만큼의 어떤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량화를 할 거고 그때 이제 각각의 일률 A는 4 곱해야 180 되죠. 자, B는 6, C는 9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일률이 4, 6, 9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 일을 셋이 어떻게든 나눠서 진행을 한 거죠. 180만큼의 일을요. 자, 이렇게 문제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그 타임마다 한 일의 양을 계산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가 6시간 동안 했으니까 그 일은 6 곱하기 4, 24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B가 7시간 동안. 자, 그럼 6 곱하기 7만큼 7시간. 자, 시간이랑 일률 썼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게 시간 먼저 쓰고 일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셋이 같이 했다라고 하죠. 셋이 같이 일하면 이걸 다 더하는 게 시간당 한 일의 양이 되겠죠. 따로 4 더하기 6 더하기 9라고 쓰지 않고 19라고 쓰겠습니다. 19에다가 세 사람이 함께 일한 시간 t를 곱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풀이하고요. 이게 24, 42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산도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9를 곱하는 경우는 항상 좀 이리 자리만 좀 찾는 느낌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좌변이 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4 더하기 2니까 뭐 더하면 66이죠. 이리 자리가 6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0을 맞춰주려면 9에다가 뭐를 곱해야 6에 4가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이거 뺄셈하고 또 19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끝자리만 계산하는 것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가볍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19에다가 9에다가 뭘 곱해야 4로 끝날까 생각하면 선택지 보는 거죠. 3, 4, 5, 6. 6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넘어가 봅니다. 네, 45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테마의 문제들을 계속 끌고 있으니까 결국엔 다 일과 관련된 문제인데 보시면 기계가 나오죠? 그리고 기계가 6대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전에 또 풀어봤듯이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이렇게 여러 대가 동시에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 하나에 뭐 인류에다가 6개 곱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인류를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 문제예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보면서 풀이해 볼게요. 자, 어떤 공장에 시간당 15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일률이 15이다라는 걸 우리한테 그냥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일률이 15이고 그런 기계가 6대 있다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고요. 자, 그리고 그 제품을 3분의 하나씩 포장하는 기계가 있대요. 자, 3분의 하나씩 포장하는 기계가 있다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시간을 좀 맞춰주는 거죠. 시간당 15개고 여기는 3분의 하나씩이니까 얘도 시간당 1시간은 60분이니까 20 곱하면 되겠죠? 20개씩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20개씩 포장을 하는 기계가 3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생산하고 포장하지 못한 제품이 95개가 남아 있고요. 이거에 더해서 7시간 동안 제품을 더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7시간 동안 포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뒤에 포장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포장하지 못한 제품은 모두 몇 개냐니까 포장해야 할 제품의 수를 우리가 앞에다가 쓰고, 포장해야 할 제품의 개수를 앞에다가 쓰고, 여기다가 실제로 포장한 제품의 개수를 이렇게 빼주면 포장하지 못한이겠죠.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등식인 거예요. 자, 포장해야 할 것들은 뭔가요? 어제 생산하고 포장하지 못한 제품 95개, 여기에 더해서 자, 시간당 15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이 있죠. 걔네들이 7시간 동안 생산한 그런 애들 포함되어야 되니까 시간당 15개를 만드는 애들이 6개가 있으니까 자, 시간당 90개씩 만들어져요. 이런 애들이 7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포장을 해야 하는 애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7시간 동안 포장을 하는 기계도 나름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20개 포장하는 기계가 3대 있고요. 얘네도 7시간 동안 포장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포장한 물건의 개수가 나오게 되고, 자, 이 뒤에 이제 나오는 요 값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풀이를 할 때 이렇게 곱셈으로 이어지는 애들을 미리 다 계산해서 90 곱하기 뭐 7 해서 이렇게 미리 얼마 이렇게 뭐 써놔도 상관없지만 안 써놓고 풀기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풀다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바꿔서 쓰면 30 곱하기 2를 준 거예요. 3 곱하기 7이고 여기는 20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 얘네들 같이 정리하면 10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서 뭐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정리할 때 뭐 정말 쉬운 애들은 물론 계산해도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묶어서 묶을 부분 묶어서 이렇게 계산해 줘도 된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바로 쓰면서 하겠습니다. 90, 97에 63이니까 630개. 여기는 60, 67에 40이니까 420개죠. 그래서 얘네 먼저 정리하면 210이니까 최종적으로는 210개에다가 95개 더해서 305개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6번 풀어볼게요. 자, 다시 처음 풀어봤던 유형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각자 어떤 일을 하는데 자, 10시간, 12시간, 15시간 걸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의 적당한 공배수 생각하면 되죠. 10의 배수는 어차피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12도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가 되려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5 하면 60이 되는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60이 10의 배수이기도 12의 배수이기도 15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전체 1을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1을 60으로 놓고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일률이 A는 6, B는 5, C는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자, 이 일을 세 사람이 함께하여 끝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한다. 그러면 60만큼의 일을 셋이 같이 하니까 더해주면 15죠. 자, 15에다가 T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X죠. 자, X라고 할게요. 자, 요게 X가 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을 하다가 A가 도중에 빠지고 BC가 함께 마치는 시간이 자, 총 6시간이래요. 이러면 얘네는 이렇게 풀면 되죠. 사실은 뭐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수식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볍게 뭐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공동 작업을 하는 때에는 60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공동 작업 셋이 다 같이 일할 때는 15만큼씩 작업을 진행하죠. 자, 그 다음에 A가 빠지고 B랑 C가 같이 일을 하면 시간당 9개씩 해요. 자, 그리고 B랑 C가 둘이 일한 시간을 y라고 했으니까 이때 한 일의 양이 9y가 되고 전체적으로 6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앞에는 6-y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때 이 y가 얼마냐라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되니까요. y는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5 하면 뭐 9 나와서 2번이 답인 문제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유형이 결국 계속 비슷하니까 계속 비슷하게 풀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이런 풀이 과정을 빠르게 하는 그런 반복 훈련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문제 풀 때마다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풀지 말고 내가 전에 풀어봤던 유형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걸 계속 생각하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풀 테니까요. 그런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도 빠르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일을 하는 방향이 반대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면 A 펌프로는 B 펌프로는 물을 채우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C 펌프로는 물을 모두 빼는데 얼마가 걸린다라고 하니까 A랑 B는 물을 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C는 어때요? 물을 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A랑 B랑은 반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을 넣는 동시에 물을 빼고 있는 겁니다. 물을 빼는 속도가 더 빠르면 결국엔 물은 바닥을 보일 거고요. 빼는 것보다 넣는 양이 더 많으면 물이 계속 차오르겠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절반 정도 차 있는 이 상태에서 수조를 가득 채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C가 물을 빼는데 걸리는 시간, 이것도 다른 애들이랑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60분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30, 40, 60의 공배수 생각하면은 120분 정도 이렇게 나오죠. 120. 그래서 이 수조에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120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 펌프는 시간당 4, B 펌프는 시간당 3만큼, C 펌프는 시간당 2만큼 물을 빼는 거니까 얘는 인류를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조에 물이 절반 차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60만큼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수조의 물 120을 다 채워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60만큼 채워져 있는 거고, 얘네들을 함께 사용한다라고 하면 4 더하기 3 마이너스 2니까 이게 시간당 채워지는 물의 양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t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수식이 만들어지고요. 60은 여러분들 OT니까 t에 12가 들어가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그냥 일이 이렇게 음수로 일을 하는 방향이 반대면 음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48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일의 양을 여기 언급된 시간들의 적당한 공배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60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 3명이 함께 작업하면 15시간 걸리니까 세 사람의 이제 일률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자, 전체 일이 60이니까 4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A랑 B가 하면 20시간. 그러면 A랑 B의 일률이 3일 거예요. A 더하기 B가.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30시간이니까 일률이 2가 나와야겠죠? 60을 30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시간으로 요 값을 나눠준 값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C의 값이 1이고 그러면 A도 1이 나올 테고 B는 2가 나온다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되시죠? 자, 뭐 C가 없으니까 1 줄었잖아요. C가 1이고 B가 없으니까 2가 줄었으니까 B는 2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일률이 나와서 그 이후에 답을 내는 과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A를 제외하고 B와 C만 일한다면 B와 C의 인류를 더하면 3이죠. 자, 그러면 작업 시간은 60만큼의 일을 3씩 진행하니까
20시간이 걸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8번은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인류를 어떻게 놓고 풀까라는 거 생각해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 풀어볼게요. 어떤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두 개의 호스 이용해서 물을 넣는 내용이 나와 있고, 자,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일정량의 물이 새고 있다라는 건 그 물이 새는 그 양이 뭔가 시간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A호스가 B호스의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집어넣는 물의 양, 그걸 일률이라고 한다면 어, B가 있으면 A호스의 일률은 우리가 보통 A라고 쓰지만 얘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2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때 둘을 같이 이용했을 때 물을 채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선 일단 구멍이 뚫려 있어서 새는 물의 양이 있죠. 자, 요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주는 요거의 인류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A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넣는다, B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넣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 간단하게 풀이를 한다면 어쨌든 전체 일의 양을 뭐 10 정도로 이렇게 놓고 풀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A호스를 이용해서 2시간 동안 넣는 게 A호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물통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A호스를 이용하고 물이 새는 것까지 고려해서 2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만큼의 일을 하는데, 자, A호스를 통해서는 이 B만큼의 물이 들어가고, 자, 구멍에서는 C만큼의 물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시간당 2B-C만큼의 물이 채워지는 거죠. 자, 2시간 만에 채운다라고 하니까, 자, 전체 일 10이라고 놨고 A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넣을 때 물이 차는 그 속도, 인류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시간이 2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2B-C가 5이다라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B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정리하면 B만으로 물을 넣고 C로 물을 뺀다고 했을 때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자, B-C는 2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여러분들 빼주시면 아시겠지만 B는 3 나올 거고 연립방정식이죠. C는 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일률이 다 나오게 되겠죠. 자, B가 3이면 A는 뭔가요? A호스가 물을 넣는 물의 양은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네를 동시에 사용해서 물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면, 자, A호스는 6만큼, B호스는 3만큼 물을 넣고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C만큼, 1만큼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게 10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풀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8분의 10이니까요, 여러분들. 1 더하기 4분의 1이죠. 1과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시간은 15분이었죠. 그래서 1시간 15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좀 미지수를 놓는 그런 부분이나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조금 뭐 꼬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정식을 세울 때 미지수가 지금 제가 설정한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뭐 전체 일의 양을 10으로 놓고 간단하게 풀이하면 간단한 자연수들로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결국에는 뭐 식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고요. 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이랑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내용 잘 이해해서 문제의 구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칠 만한 건 물통에 구멍이 이미 뚫려 있어서 처음에 A호스를 이용해서 2시간, B호스 이용해서 5시간 걸린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미 물이 새는 걸 고려해서 계산이 된 거다라는 거. 이게 좀 놓치기 쉬운 거니까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볼게요. 자, 진아가 혼자 일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둘이 함께 일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는 내용이 있죠. 자,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문제니까요. 요거 두 개 그냥 곱하면 84. 요거를 전체 일의 양으로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진아의 일률은, 자, 요게 14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이니까 6이고, 정민이랑 진아가 같이 하는 일률은 14가 될 거예요.
진화값 6이니까 정민이는 여러분들 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정민이가 혼자 하면 얼마나 걸리냐? 84만큼의 일을 정민이가 8만큼씩 t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자, 8로 나눠주면 8분의 84죠? 그러면 10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80 더하기 8분의 4니까 10시간 30분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되게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저희 넘어갈게요. 자, 이제 뭐 두 문제 남았는데요.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A가 혼자 하게 되면 걸리는 시간은 B가 혼자 일했을 때 걸리는 시간의 5분의 6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얘네들이 일을 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뭐 5, 6 이런 식으로 놓기는 조금 까다롭고요. 그렇게 놓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건 일률 곱하기 시간인데 계속 저희가 그렇게 풀었잖아요. 일률이 뭐 3대 2면 일률의 B가 3대 2면 걸린 시간의 B는 2대 3이었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일률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일률이 몇 대 몇의 B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이 일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의 B가 어, B가 혼자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이면 A가 혼자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분의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비를 간단하게 쓰면 6대 5죠. 6의 시간의 비니까 일률의 비는 여러분들 6대 5가 아니라 5대 6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시간당 5만큼씩, B는 시간당 6만큼씩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 전체 일을 우리가 적당한 숫자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B의 시간이 기준이니까 B의 시간이 1일 때 A를 5분의 6이라고 쓰는 거고 간단한 자연수로 6대 5였고 이거는 시간의 비니까 일률의 비는 거꾸로 5대 6인 거. 이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당연히 틀리니까 자,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되고 문제를 읽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준이 뭐냐라는 건. 그러니까 항상 독해를 하실 때 잘 이해하고 문제풀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저 가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내용 보면 A가 혼자서 4시간 일한 후 A가 혼자서 4시간 일한 거, 그 다음에 B가 6시간 일을 했을 때 그게 전체 일의 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A가 혼자 4시간 일했으면 5 곱하기 4. 자, 일률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B가 이어서 6시간 일했으면 6 곱하기 6. 계산해 주시면 20, 36이니까. 자, 여러분들 56이 전체 일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제 이 전체 일이 거의 2배니까 112인 거겠죠? 자, 이렇게 전체 일의 양을 이제 알았고요. 이제 좀 불필요한 내용 지우고 설명을 좀 마저 가면 자, 이 일을 A가 7시간 동안 하고 나머지는 둘이 같이 했대요. 자, 그때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물어봅니다. 112만큼의 일을 하는데 A가 7시간 동안 합니다. A는 일률이 5였죠? B는 6이었고 그러니까 5 곱하기 7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일했으면 시간당 11만큼 할 거예요. 자, 둘이 함께 일한 시간 물어보니까 이게 T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35죠. 자, 그러면 1위 자리만 생각해 보세요. 자, 2가 나오려면 이 뒤에서 7 더해야겠죠? 11에다가 뭘 곱해야 1위 자리 숫자가 7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자, 5번 답으로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뭐 일률 문제에서는 뭐 굳이 따지자면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자,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2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그 공장의 기계처럼 시간당 얼마만큼의 이제 뭐 연산, 계산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기계니까 얘네들도 뭐 일정한 속도로 일을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컴퓨터가 하는 일의 양을 어떤 연산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정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을 그런 데이터를 결국에는 컴퓨터는 숫자로 0과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뭐 계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여기서도 문제를 푸는데 7분 동안 계산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조금 앞에서 푼 유형이랑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A 컴퓨터만 이용하면 얼마의 시간이, B 컴퓨터만 이용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A랑 B가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진행했을 때 얼마가 걸린다고 나오죠. 이러면 이제 전체 일의 양을 얼마라고 설정하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인류를 미지수로 놓고 풀이를 하는 유형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해보면 A 컴퓨터가 7분 동안 계산하고 그럼 7A겠죠? 계산한 양이 B 컴퓨터로 이어서 6분. 자, 6B입니다. 이만큼 한 것이 한 문제라고 해요. 이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뭐 2개라면 곱하기 2, 3개라면 3문제라면 곱하기 3인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한 문제를 풀 때 계산해야 되는 그 연산의 양인데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 7분 동안은 A와 B 컴퓨터 2대를 가지고 풀었대요. 7분 동안은 A와 B 2대를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2대를 이용해서 계산한 양은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고장이 나서 B만으로 풀었더니 B만 사용한 지 11분. 자, 11분 동안은 B만 사용했답니다. 자, 이랬더니 두 문제를 풀 수 있었대요. 두 문제니까 요 앞에 나와 있는 거 곱하기 2 해야겠죠? 14A 더하기 12B만큼 한 거랑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A랑 B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 7A 넘겨서 7A 되고 12B 오른쪽으로 넘기면 6B가 됩니다. 7A는 6B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A를 6, B를 7 이렇게 간단한 숫자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전체 일의 양도 6, 7에 42, 6, 7에 42 전체 일의 양, 한 문제를 푸는데 계산해야 되는 그 양도 84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중 A 컴퓨터만 사용해서 문제 읽어보시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 걸리는 시간 물어보죠. 자, 그러니까 84만큼의 일을 하는데 A만 이용해서 푼다고 합니다. 그럼 6 곱하기 T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것도 계산해 주시면 14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T는 14. 자, 이렇게 14분으로 계산이 되니까 5번 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요 7A는 6B에서 A는 6, 그 다음에 어, B는 7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풀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뭐 좀 더 원론적으로 정석적으로 풀면 그냥 요 수식을 대입을 해서 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이한다 생각하면 요 한 문제의 양이 7A 더하기 6B잖아요. 그러니까 요 6B에다가 7A를 대입하면 자, 전체 일의 양이 14A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일의 양이. 그럼 전체 일의 양이 14A니까 A 컴퓨터만 이용해서 14분 동안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도 바로 14분이라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혼동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번 이렇게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좀 어려운 문제는 일의 방향이 반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예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예제 36번이나 예제 35번 이런 문제들이 조금은 어려워하실 문제니까 이런 애들 복습하실 때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비슷한 난이도로 느끼셨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대체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두 문제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아주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만들어지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이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계산 연습이 아니라 방정식 문제풀이를 많이 해두시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날 해야 되는 건 일요일 문제를 또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일요일 문제들 중에서 나를 좀 괴롭혔던 애들이 있죠. 자주 안 나오지만 좀 특이한 애들. 예를컨대 여기서는 35랑 36 이런 애들만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가는 느낌으로 시험 전날 시험 대비한다라면
음,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간 쏟아야 되는지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률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문제도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설명도 좀 길게 이어갔는데 잘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률 관련된 테마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보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